한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. 김종철 소장의 시장 한수 시간입니다. 소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달러 환율도 그렇고 투심도 그렇고 녹록치가 않습니다.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? 네, 저희가 이미 지난 9월 이후에 한 10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상황을 좀 봐가면서 매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이 뒤에 산적해 있는 변수들이 너무나 불투명한 변수들이 많을 때는 함부로 이 장을 움직일 수 있는 메이저들이 쉽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근데 특히 이번 주부터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. 한마디로 변수의 터널인데 변수 잠깐 점검해 볼까요? 일단 오늘은 금통을 갔었는데 금리는 동결시켰죠. 근데 뭐 우리 거는 금리가 동결시킬 거는 이미 알고 있었죠.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시간으로 내일서부터 13일부터 변수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FOMC 의사록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 내일은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14일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최근에 가장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인플레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이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게 관건이겠죠. 근데 이게 미국만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14일 날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동시에 나오면서 과연 인플레에 대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있고요.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주는 것이 옵션 만기죠.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만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가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입니다. 근데 이번 주에는 좀 독특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보통은 우리가 두 번째 목요일이고 미국이 세 번째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 정도를 차이를 두고서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번 달에는 금요일 날이 첫날이 차가면서 이번 주에 동시에 목요일과 금요일 날 우리와 미국이 옵션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더욱더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심한 이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시장의 모습은 아직은 이 시장이 하락 패턴에 놓여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좀 더 그림을 보면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월이 바뀌면요.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듯이 항상 월초보다 위에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항상 크로스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도 그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거든요. 여기 보면 지금 둘 다 발의 방향이 아래죠. 얘가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밑에서 스몰 캔들이 올라와도 얘가 자꾸만 부담스럽습니다. 다만 현재 주가 배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이게 결국 남아있는 파동이 우리가 이 장이 세 번의 반등 시도를 하는데 이 앞에 두 번 다 실패했다 그랬습니다. 한 번은 V장에서 여기서 실패했고요. 한 번은 U자가 돌면서 여기서 두 번째 실패했고요. 여기는 우리가 중국보다도 심각한 장세라고 했죠. 이제 남아있는 것이 바로 60일 평균선을 중심으로 한 N파동만 남아있는데 이게 데드가 되는 그 구간권대에서는 N파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얘가 여기를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또 오늘은 좀 비트코인을 좀 더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비트코인 그래프입니다. 지금 비트코인은 위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죠. 우리가 비트코인 이렇게 내갔을 때 여기서 비트코인도 N파동이 있습니다라는 말씀드렸죠. 그때 중요한 특징 사항은 이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장대 항봉을 주면서 또 올라가다 내려가더라도 여기 저점을 지켜주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이게 화면에 보시면 21선 빨간 선이죠. 20선과 60선의 간격이 좁아져야 N파동이 시작됩니다. 다른 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입니다. 여기도 보시면 얘가 작던 크던 얘가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숨을 돌릴 수 있는 기간을 주려고 그러면은 한계 저점을 찍었을 때 올라가다 그냥 못 간다.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대신 여기 저점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. 그래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파동. 즉 20과 60이 여기 정렬되면서 올라가는 파동이죠. 결국 N파동은 화면에 보이는 녹색이 돌아서는 파동이기 때문에 저점을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. 근데 올라갈 때 각도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입니다. 결론. 지금의 이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얘는 지금 현재 내려가다가 첫 번째 여기를 지지하느냐 여부가 첫 번째고요. 올라갈 때는 최소한 여기처럼 이런 각도로 줘야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봅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수의 터널이기 때문에 시장은 위로 올라갈 때 아직은 좀 매물을 받는 이런 구간권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얘는 위로 올라가더라도 여러분께 제가 그런 말씀 참 이 앞에서 많이 드렸죠.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본격적인 상승을 주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무리한 매매보다는 안정적인 방어적인 매매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.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한번 같이 드렸어요. 이 구간에서 옵션의 양매수 조금 한번 배워보십시오라는 말씀드렸어요. 이렇게 내려갈 때
이게 내려가면서 나오는 손실을 옵션의 양매수가 커버해주기 때문에 이건 한번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종목군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은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. 고려아연, 애경유와 하나솔루션. 고려아연은 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대로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인데요. 세계 1위의 아연 재련 업체들이죠. 특히 중국의 전력난,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들어가는 뭐 동박 이런 소재 사업 이런 쪽에다가 비중들이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건 다만 한 가지. 이렇게 V자로 올라갈 때 항상 이렇게 두들겨 봤습니다. 이렇게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요. 항상 모양을 보면서 내려올 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밑에가 넓어지기 때문에 하단의 매수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애경유화는 3사 이 통합 관련돼서 움직이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바이오, 그다음에 또 친환경, 또 고구마 가치 이런 것들.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. 부위험이죠. 쫓아가시면 안 되겠고요. 밑에 여기서 마트에서부터 뜨는 걸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. 하나솔루션. 역시 이건 최근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일부 한 6천억 정도의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. 또 그다음에 중국의 PVC 공장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기 밑에 하드레스 저점 매수가 자꾸만 오는데 240원 약간 부딪히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은 역시 무리한 매매보다는 안정적인 쪽에다가 매매 전략을 구사하신 거 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. 다음에 이제 이게 엠파드 오는 구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엠파드 오는 구간이 나타날 때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.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엠파드 교정까지는 위로 올라갔다 아직은 좀 리스크 관리하시고요.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일부 종목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